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상승률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1.6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0.3% 상승하는 데 그친 지난해 상반기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률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 평균 거주 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누적 방문자 수가 550만 7,640명으로 집계됐고 청약 일정 알림이 신청자 수는 51만 7,079명에 달했습니다. 7월 청약을 받는 1차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위례 신도시, 성남 복정일, 의왕 청계 2, 남양주 진접 2 등에서 총 4,333가구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11개사에서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인 소유의 서울 땅은 공시가격으로만 1조 1,4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며 중국 국적자 소유의 국내 보유 면적은 약 2천만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상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한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동력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집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함께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단기 공급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하반기에도 집값과 전셋값이 상호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0.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셋째 주 0.0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지역 전세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 심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다시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는 임대차 갱신률이 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급치면서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시장으로 돈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고 전세난 심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정부도 전세난 심화를 우려하고 최근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기존에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난 심화를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세 매물이 늘어 전세난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서울 강남권 등 정비사업 단지 일부의 사례에 국한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세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인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38,864가구로 지난해 49,411가구보다 37.5% 적습니다. 올해 상반기 17,723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5.9% 적은 13,141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서울의 내년도 입주 물량도 2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상승률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1.63%를 기록했는데요. 0.3% 상승하는 데 그친 지난해 상반기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에 비해 4배가량 높은 1.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 못지않게 불장이 이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부담이 적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노후화된 연립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률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57.2%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전월세 평균 거주 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4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갱신률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동 85.4%, 서대문 82.6%, 서초 80%, 은평 78.9%, 중랑 78.9%, 송파구 78.5% 등이 높은 갱신률을 보였습니다. 갱신률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올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을 단속한 결과 총 2,400건 이상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반은 지난 2월 말부터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420건의 불법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기획반이 중점한 시장 교란 행위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 수법입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총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집중 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가 있었지만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은 모두 실거래가 띄우기 수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11개사에서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이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건설사로는 대우건설 2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방건설, SGC 테크건설,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9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의 163개 건설 현장을 특별 불시 점검한 결과 총 15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8일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의 누적 방문자 수가 5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는 550만 7,640명으로 집계됐고 청약 일정 알림이 신청자 수는 51만 7,079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1, 2년 앞당기는 제도인데 내년까지 사전 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6만 2천 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만 200가구를 공급합니다. 7월 청약을 받는 1차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위례 신도시 418가구, 성남 복정 1, 1,026가구, 의왕 청계 2, 304가구, 남양주 진접이 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3일 일주일 동안 특별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사전 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 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국인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토지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인 소유의 서울 땅은 공시가격으로 1조 1,4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 국적자의 우리나라 토지 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인의 우리나라 전체 토지 보유 면적은 1,999만 6천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의 중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새 필지는 11.1배, 면적은 3배, 가격은 2.2배 올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는 26.6배, 면적은 5.8배, 가격은 13.3배 급증했고 제주도는 필지와 면적이 각각 112배, 7.3배 늘었고 가격은 8.2배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최용민 기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입니다.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중심으로 지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7% 상승했고 전세 가격도 0.20% 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이어 매매 가격 상승을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전주 대비 0.36%, 0.19% 상승했고 상승폭도 모두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지방도 0.16% 상승해서 0.19%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5대 광역시도 전주 대비 0.20% 오르면서 상승폭도 0.03%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특히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전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172개로 전주와 동일했고 지난 둘째 주 한 곳도 없던 보합지역은 이번에는 2개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주보다 매매 가격 변동률이 하락한 지역은 4개에서 2개로 감소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 및 코로나 변이 확산 등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우려가 있는 가운데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중저가 지역이나 강남권 외곽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0.35% 상승한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고 0.27% 오른 도봉구는 재건축 등 개발 사업 기대감이 있는 창동과 도봉동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강북구는 저평가되어 있는 우이동과 번동을 중심으로 0.18% 올랐고 은평구는 교통개선 기대감 등으로 0.17%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는 일원동과 자곡동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0.20% 올랐고 서초구도 내곡동이나 반포동, 잠원동을 중심으로 0.18%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송파구도 오금동과 방이동, 가락동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영등포구는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신길동을 중심으로 0.21% 올랐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교통호재 및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연수동과 옥년동을 중심으로 0.59% 상승했고 부평구는 교통망 개선 영향이 있는 십정동과 창천동을 중심으로 0.5% 올랐습니다. 여기에 계양구는 인근 개발 사업 기대감이 있는 동양동을 위주로 상승했고 서구는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중 안성시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있는 군광면, 아양동, 공도읍을 중심으로 0.89% 급등했고 안양 동안구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평촌과 관양동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수원 권선구와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인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전시 유성구가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높은 전민동과 송강동 구축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산업단지 인근 개발 기대감이 있는 대덕구가 0.30% 상승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가 교육 환경이 양호한 봉선동을 중심으로 0.18% 올랐고 교통 호재가 있는 서구도 0.17%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세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7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0% 상승하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및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은 각각 0.22%에서 0.25%, 0.13%에서 0.15%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방도 0.10%에서 0.14%로 상승폭이 올랐고 5대 광역시 역시 0.15%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커졌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64개로 전주보다 4개 늘었고 보합지역은 12개에서 7개로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하락지역은 4개에서 5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가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매물이 증가했고 상승폭도 유지 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방학철 이사 수요와 준공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노원구는 교육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한 상계동과 중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21% 상승했고 도봉구는 창동 역세권 신축 이슈로 0.19% 올랐습니다. 용산구도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도원동과 서빙고 등을 중심으로 0.15%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 잠원, 방배동을 중심으로 0.25% 크게 올랐고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삼성동과 대치동, 일원동과 수서동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철회 영향이 있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도 신도시와 중저가 수요가 있는 연수동, 동춘동 위주로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계양구도 효성동과 작전동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올랐고 부평구는 산곡, 청천, 부평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장왕, 월곶, 은행동 등 중저가 구축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양 동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비산, 호계, 평촌동을 중심으로 0.59% 상승했습니다.
반면 성남 분당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전시 서구가 학군 및 주거 환경이 우수한 둔산지구를 중심으로 0.37% 상승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사업 영향으로 기장군이 0.26%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금정구도 재개발 사업 이슈가 있는 구서동과 부곡동 구축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부동산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최용민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용민 기자 안녕하세요. 자, 최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청약 관련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네, 이번 주 청약 일정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16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발을 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28일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달에 진행되는 사전청약 1차 물량으로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이 1,535가구, 성남 복정일 1,026가구, 우왕 청계이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에서 총 4,333가구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청약 물량 중 상당수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점에서 자녀가 어린 예비 청약자들은 이번 청약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사전청약 물량 중 상당수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점에서 자녀가 어린 예비 청약자들은 이번 청약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차 물량의 경우 4,333가구 중 44.9%에 달하는 1,945가구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오는 28일 일제히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이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이다 보니까 이 청약 신청 조건도 꽤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이 청약 조건은 어떤가요? 네,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어도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예비 신혼부부는 당첨 후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로 혼인신고를 하면 최종 당첨으로 인정하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번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오는 9월 1일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됩니다. 그럼 이어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인천 계양구 규련동과 동양동 일대에 들어서는 인천 계양지구는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로 방 3개, 화장실 2개의 4베이 구조로 지어집니다. 사전청약으로 341가구를 모집하고 2026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특히 이곳은 인근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군 인프라가 풍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의왕시 청계동에 들어서는 의왕청계 2지구 물량입니다. 이 물량도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로 304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일은 2026년 3월이고 분양가는 4억 8,954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곳은 인근 인덕원역에 GTX 신호선이 정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통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어서 성남시 창곡동에 들어서는 위례 A2-7 지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곳도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로 공급되며 사전청약으로 418가구를 모집합니다. 위례 지역은 이미 편리한 교통 환경과 주변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어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주변에 위례 푸른초, 위례 한빛초중고가 근접해 있어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분양 단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성남시입니다. 성남 복정 1지구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성남시 복정동에 들어서는 성남 복정 1지구도 신혼희망타운으로 44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분양가는 5억 8,093만 원 수준이고 방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됩니다. 이곳은 특히 위례 신도시 길 건너에 위치해 있어 위례 신도시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램이 개통되면 위례 중앙역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까지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 수서 도시 고속화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 진접이 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439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특히 이곳은 별내 신도시와 왕숙 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정포천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4호선 연장 신설역, 풍량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먼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오는 28일부터 일제히 청약 접수가 진행이 되는 신혼 희망타운 5개 물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그 이외에도 이번 주 주요 분양단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밖에 이번 주 주요 분양단지로는 세종시 산월동에 들어서는 세종자이더시티가 있습니다. 오는 28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이 단지는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 폐지 이후 첫 분양하는 단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1,10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공급되고 전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가 공급됩니다. 더욱이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억 2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세종시의 청약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익산시 마동 힐스테이트, 익산에도 이제 이쪽에도 좀 분양단지가 나타나고 있나 봐요. 예. 지방 분양에서 눈에 띄는 단지는 전북 익산시 마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익산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단지로 비규제 지역에 공급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견본주택 오픈 일정으로는 오는 금요일 오픈하는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이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1,404가구로 지난해 12월 완판된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1,594가구와 함께 평리 재경비 촉빈 지구 내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 단지는 서대구의 개발 비전, 대단지 프리미엄과 함께 편리한 교통망, 편의시설, 교육 환경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민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좀 살펴드렸습니다. 최용민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시황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